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페루 제도와 체코의 경기입니다. 먼저 페루 제도는 최근 들어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몬테네그로를 4대 0으로 완파하며 이번 예선에서 4경기 중 3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점차 성장하고 있는 팀 전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루 제도는 전통적으로 수비적인 팀이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과감한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역습 전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몬테네그로전에서는 전반전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총 4번의 픽찬스 비그 찬스를 만들어냈고 기대 득점 수치도 3.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크로아티아전 홈 경기에서도 1.0 이상의 XG를 기록하며 꾸준히 찬스를 만들었고 실제로 체코전에서도 원정에서 1대2로 아쉽게 졌을 뿐 내용 면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체코는 여전히 이 조에서 객관적 전력으로는 우위에 있습니다. 6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며 공격력은 안정적이지만 문제는 수비 불안입니다. 6경기에서 총 6실점을 기록했지만 기대 실점 지표가 6.7로 실제보다 위험 상황을 더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점은 적더라도 경기 내용상으로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크로아티아 원정에서는 집중력 붕괴로 5실점 가까운 위기를 맞았고 점유율을 내주며 전반 내내 수세에 몰렸습니다. 체코의 공격은 여전히 날카로우며 파트릭 쉬크와 토마스 수책을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와 중거리 공격은 어느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단순한 강팀 대 약팀 구도가 아닙니다. 최근 페루 제도의 경기력을 보면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누구를 상대로든 실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자신감이 높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입니다. 반면 체코는 전력상 우위지만 최근 수비 집중력 저하와 경기 내 불안 요소가 여전합니다. 공격력은 확실하지만 실점 가능성도 높은 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치열한 경기로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 흐름을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와 핀란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이번 예선에서 5경기 4승 1무를 기록하며 G그룹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완벽한 지배력은 아닙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폴란드와 1대1 무승부 그리고 리투아니아전 3대2 신승 등 상대가 약팀이더라도 수비 집중력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문제는 최전방에서의 마무리로 볼 점유율은 높지만 찬스를 확실히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몰타를 4대 0으로 제압하긴 했지만 그 외 경기에서는 대부분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핀란드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2대 0 승리였고 최근 3번의 맞대결 모두 2골 차이 내 승리에 그쳤습니다. 상대팀 핀란드는 현재 조 3위 승점 차는 3점으로 아직 충분히 본선 진출 경쟁권에 있습니다. 비록 객관적 전력에서는 밀리지만 조직력과 전술적 응집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실점은 많지 않지만 문제는 공격 전환의 속도와 찬스 마무리입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내리고 역습 한두 번으로 골을 노리는 매우 실리적인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이런 전술은 강팀에게는 의외로 효과적으로 실제로 네덜란드와의 최근 3번 맞대결에서도 모두 2점 차 이하로 패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공격에서 확실한 해결사 부재는 여전히 아쉬운 점입니다. 테무 푸키가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성기 때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다소 줄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전력상 네덜란드가 우위에 있지만 최근 경기 흐름과 맞대결 전적을 보면 대승보다는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는 홈 이점과 선수층에서 분명히 앞서지만 핀란드는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으로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네덜란드가 최근 보여준 공격 전개를 보면 득점은 하겠지만 2골 이상으로 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핀란드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네덜란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큰 점수 차로 이길 확률은 낮고 타이트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네덜란드 일반승입니다. 세 번째는 스코틀랜드와 벨라루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틀랜드는 조 1위 덴마크와 승점 동률을 기록하며 본선 직행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홈 경기이며 최근 상승세를 고려하면 분위기도 완벽히 스코틀랜드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2패만 기록하였고 그리고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가 단단합니다. 특히 홈구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그리스전 3대1 완승을 거두며 조 1위 경쟁에서 핵심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리스전은 공격의 다양성과 마무리 능력까지 증명한 경기로 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다득점 승리가 유력합니다. 상대팀은 벨라루스는 현재 조 최하위로 예선 내내 수비 붕괴와 전술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상 허용했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덴마크에게 0대6 완패를 당했습니다.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중원 압박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자유로운 패스 루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대 실점 지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고 전체적으로 공격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큰 변화가 없는 한 득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력차, 최근 폼 조직력 홈 이점 등 모든 면에서 스코틀랜드의 완승이 유력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최근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며 상대에게 거의 찬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벨라루스는 실점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위협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전에서 보여준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은 지금의 벨라루스 수비가 버티기엔 버거운 수준입니다. 벨라루스는 덴마크전 대패의 여파로 팀 사기가 떨어져 있고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전망입니다. 추천픽은 스코틀랜드 1마인승입니다. 네 번째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리투아니아는 이번 예선에서 승리가 없지만 의외로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감독이 팀의 수비력 한계를 인지하고 최근 들어보다 공격적인 전환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리투아니아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을 올렸고 네덜란드전에서 2골, 핀란드전에서도 1골을 넣는 등 상대가 강팀이더라도 꾸준히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관중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초반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전술을 씁니다. 네덜란드전에서도 초반 선제 득점을 만들며 한때 리드를 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라인 유지가 느리고 측면에서 공간을 자주 내주며 6경기 모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예선에서 6경기 6득점 13실점으로 득점은 꾸준하지만 실점이 많은 공격형 약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상대 폴란드는 현재 G그룹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예상보다 원정 경기력이 불안한 편입니다. 이번 예선 원정 2경기에서 단 1점만 획득하며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팀의 경기력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네덜란드와의 1대1 무승부는 매우 좋은 결과였고 새 감독 얀 우르반 체제에서 경기 운영의 밸런스가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에이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팀의 핵심입니다. 3월 리투아니아전에서도 경기 막판 결승골을 넣으며 1대0 승리를 이끌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폴란드는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을 주며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비 집중력의 문제로 리투아니아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실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양팀의 전력차가 명확합니다. 폴란드는 조 1위 경쟁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리투아니아는 이미 탈락했지만 홈에서 자존심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폴란드는 공격적으로 우위를 점하겠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꾸준히 골을 넣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팀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지만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공격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는 의외의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폴란드가 전력 우위로 승리를 챙기겠지만 리투아니아가 한 골 정도는 따라붙는 흐름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추천픽은 폴란드 일반승입니다. 다섯 번째는 루마니아와 오스트리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루마니아는 이번 예선에서 5경기 10득점, 경기당 2골의 생산력을 보여주며 공격력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몰도바전 2대1 승리 이전에는 친선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와 맞붙어 2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측면 돌파와 세컨라인의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니스 망과 알렉산드루, 미트리타 같은 빠른 돌파형 윙어들이 버티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홈에서는 강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최근 홈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강팀을 상대로도 꾸준히 득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상대의 빠른 역습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공격에 비해 후방 전환이 느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상대팀은 오스트리아는 이번 예선에서 완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연승 그중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산마리노를 상대로 10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감독 라우프 랑닉 체제 아래 중앙 압박과 빠른 전방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사비처, 바움가르트너, 아르나우토비치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5경기에서 단 2실점으로 보이지만 기대 실점 수치는 4.9로 경기 내용상으로는 상대에게 꽤 많은 찬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루마니아처럼 측면 돌파와 중거리 슈팅이 강한 팀에게는 위험 요소입니다. 지난 6월 홈 경기에서 루마니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그 경기 역시 후반까지 고전하며 수비 라인이 여러 차례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전력 우위가 뚜렷하지만 루마니아의 홈 경기력과 공격 전개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승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공격 전개 속도와 중원 장악력에서 우위에 있으나 수비 집중력에서 간헐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홈에서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을 통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홈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이며 꾸준히 골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 경기는 생각보다 팽팽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득점력이 좋은 양팀의 공격적인 흐름으로 다득점 경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와 지브롤터의 경기입니다. 먼저 크로아티아는 이번 예선에서 5경기 중 4승 1무를 기록하며 승점 13점으로 조 선두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체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경기 내용은 매우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크로아티아는 3번의 픽찬스를 만들었고 전체 기대 득점이 2.3을 넘는 등 골 결정력만 아쉬웠을 뿐 경기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의 공격 지표는 유럽 상위권 수준입니다. 이번 예선 5경기에서 17득점, 기대 득점은 16.15.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실제 득점 효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이 팀이 단순히 강팀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효율적인 팀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으로 프랑스전 2대0, 몬테네그로전 4대0 그리고 지브롤터전 7대0 승리까지 최근 3경기 홈 전적이 3경기 13득점 무실점입니다. 경기 운영은 완벽에 가깝고 특히 중원 조합인 모드리치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라인이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지브롤터는 이번 예선에서도 역시 유럽 내 최약체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전부 패배 실점만 27골, 경기당 평균 6.7실점이라는 끔찍한 수비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을 만날 때마다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원정에서는 14대0 대패, 최근 홈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에게 7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조직력과 체력, 전술적 대응 모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 중앙 공간이 쉽게 열리고 상대의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볼 대응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크로아티아 중원 자원들의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사실상 득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5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며 기대 득점도 평균 0.2 이하로 슈팅 기회조차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크로아티아는 체코전 무승부로 공격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고 홈에서는 항상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지브롤터는 그 압박을 버틸 체력도 조직적인 수비 라인도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전술, 피지컬, 경험 모든 면에서 크로아티아 압도적 우위입니다. 체코전 무승부 이후 공격 감각을 되찾아야 하는 크로아티아는 홈에서 전력을 다해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브롤터는 수비 조직력 붕괴와 체력 한계로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특히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릴 경우 하프타임 이전에 3골 이상이 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